시청자 여러분, 동구 미추홀구 유권자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미추홀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장우식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돼 있습니다.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를 방문하는 유권자는 전원 입구에서 1:1 발열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또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줄을 설 때는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막으면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 투표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미추홀구 갑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약 9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남이천 방송 스튜디오에서 사전 녹화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82조 2에 의해 실시되는 토론회라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하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미추홀구 갑 후보로는 모두 4명이 등록을 했고 공직선거법상 초청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 3명과 함께 오늘 토론회 진행합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토론회에 앞서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됐고 이 순서에 따라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문영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기호 6번 문영미입니다. 네, 계속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전희경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구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전희경입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구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 진행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서 후보자 모두에게 드리는 전반부 사회적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 공약 발표 후 후보자 개별 보충 질문,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 대한 질문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는 후보자 개별 보충 질문, 마지막으로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시작 발언은 각 후보마다 2분씩 시간을 드리고요.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제한 시간은 2분, 또 상대 후보자는 2번의 질문을 공약 발표 후보자에게 할 수 있는데 질문 시간은 30초 이내고요. 이에 대한 공약 발표 후보자의 답변은 1분 30초 이내입니다. 자, 후보자 개별 보충 질문은 자유주제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이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후보자마다 2분씩 진행할 수가 있고요. 다만 각각의 질문 답변 시간은 가급적 1분 30초를 넘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마무리 발언은 각 후보마다 2분씩 진행이 됩니다.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발언 시간 제한을 위해서 이 앞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30초 전에 예고의 의미로 타이머가 빨간불이 3번 켜지고 발언 제한 시간이 되면 타이머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초 후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보는 동구 미추홀구 구민들이 바라는 점은 앞으로 이 동구 미추홀구의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후보자들의 공약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주장이나 비방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미추홀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의당 문영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구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정의당 기호 6번 문영미입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저 문영미는 먼저 코로나19를 인내와 절제로 잘 이겨나가고 계시는 국민과 방역진 그리고 의료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역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선거는 여러분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을 뽑는 일입니다.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에게 투표하게 만드는 선거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표가 사표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짜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내는 사람, 여러분이 불편해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 사람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정당의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약속을 저버리고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반칙입니다. 국민이 심판해 주십시오. 정의당 20년 진보 정치에 이어오면서 이 땅의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청년, 여성, 서민의 삶을 지켜온 정당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대한민국을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정의당을 지지해 주시고 기호 6번 저 문영미도 크게 써주십시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전희경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동구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씀이 송구스러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이 정말 삶을 짓누른다. 가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 장사 안 된다. 취업 안 된다. 그런 와중에 우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이제는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맞는 것이 두렵다라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 위대하십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마스크 줄 서라면 줄 서고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고 정든 이웃들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면서 이 엄중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국민의 노력, 의료진의 노력, 방역자들의 노력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살려야 합니다. 무능하고 위선적인 문재인 정권 방식으로는 절대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문재인 정권이 바로 가야 하고 견제해주는 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인천이 살고 동구 미추홀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원도심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동구 미추홀은 더더군다나 주거, 교통, 교육 이 3대 과제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모두 국가 경제가 잘 되고 인천 지역 경제 잘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 전희경 지난 4년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 실력과 능력, 열정을 검증받은 후보입니다. 낯선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열심히 뛰어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허정식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웃 기호 1번 허종식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하수동에서 살았습니다. 주안동에서도 살았습니다. 동인천 양키시장에서 청바지를 사 입었고요. 종현시장, 현대시장, 제1시장, 신기시장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성장했습니다. 이런 제가 세월이 흘러서 지난해 말까지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은 동구나 미추홀구 같은 구도심을 신도시와 견졌을 때 참 살만은 하구나 이렇게 바꿔야 할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저는 균형발전 부시장 때 동구와 미추홀구에 대한 미래 청사진, 미래 계획 이런 것들을 설계해 뒀습니다. 물론 그걸 추진하다가 나왔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세우는 동구와 미추홀구의 미래 발전 계획을 정말 한번 힘차게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동구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요즘 어렵죠? 제 손 잡으시면서 장사 안 된다. 이들 학교도 못 간다. 참 코로나19 사태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국민은 이대합니다. IMF도 극복한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힘을 합하면 무엇이든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십시오. 좀
불만이 있더라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불날 때는 양동이라도 들고 불을 꺼주셔야 합니다. 그게 부채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를 도와주시고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시면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제 이름처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작부터가 참 좋습니다. 이 세 분이 모두, 세 분 후보자들께서 모두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제 긴장도 좀 풀리셨을 테니까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은 미추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경인고속도로의 미추홀구 일부 구간이 일반 도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 개량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미추홀구의 도심을 갈라놓아 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까지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구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 또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후보자별 공통 질문입니다. 자,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전희경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정말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경인고속도로가 우리 산업화의 대동맥 역할은 했지만 이것이 우리 지역을 동과 서로 단절시키면서 지역의 소통 문제, 그리고 생활의 격차 문제, 또 주차난이라든지 주거 환경, 소음이라든지 공해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도로화 됐다고 유정복 시장 때 이렇게까지는 해놨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미흡해가지고 여전히 주민 불편이 가시지 않습니다. 빨리 인천시의 의지 그리고 예산 확보를 통해 일반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인천 기점부터 도하 IC까지는 인천시 예산으로 조속 추진, 그리고 도하부터 서인천 구간에 이르는 구간까지는 지금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혼잡도로 지정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당선되면 재선 의원의 파워를 통해서 조속히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에 따라서 50%의 국비 예산을 따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소위 토끼굴이라고 불리는 그 인천대로 밑에 굴을 통과해 봤는데 너무 위험천만하고 여성들에게는 특히 어렵습니다. 조속히 일반화 효과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정비 추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호정식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제가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직접 담당하고 나온 부시장입니다. 유정복 시장 때 해놓은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거나 지연시킨 건 없고요. 특히 유정복 전임 시장 때 일반화로 경인고속도로를 가져오면서 국비를 1원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는 제가 작년 11월 달에 부시장 때 혼잡도로 지정을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혼잡도로 지정이 올해 안에 결정이 나는데 올해 안에 결정이 나면 이 국비를 5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국비 50%를 받으면 저희들이 도하에서 서인천까지는 4차선 지하와 6.7km쯤 됩니다. 지하 고속도로를 뚫고 도하에서 서인천까지 지상 구간은 미세먼지 저감 숲 또는 생활도로 이런 거로 쓸 계획을 제가 세워놓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경인고속도로는 그동안 50년 동안 국가 경제는 도움이 됐지만 우리 인천을 보면 남북을 갈랐습니다. 단절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려면 지상은 미세먼지 저감 숲 또는 생활도로 돌려주는 게 맞다.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지하를 고속도로 뚫어서 가게 하면 된다. 이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왜냐? 지상을 그대로 두면 소음 때문에 살기 어려우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계획을 세웠으니 제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국토부를 설득해서 국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네, 다음은 문영미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인고속도로는 50년간 대한민국 수출입과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경인고속도로가 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통행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지역 간의 단절, 생태 공간의 부족, 소음 이런 것들이 낙후됨에 따라서 일반 도로와의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일반 도로의 전환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인데요. 첫 번째, 부족한 생태 녹지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둘째, 도로 공간의 공익적인 활용을 통해서 수요 파악이 먼저 돼야 합니다. 이 수요 파악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주민, 시민사회, 소상공인, 산업공단 등 다양한 주체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연계와 개발 용도가 검토돼야 하고요. 넷째, 주민 참여에 기반한 공공공간 조성을 위해서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성공했던 사례들이 우수한 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의 부지 활용과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만큼 꼭 시민의 편에서 활용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원도심 재개발 방안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추홀구의 여러 곳에서 이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미실시 지역의 슬럼화로 이 주민 박탈감이 심화되고 대단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한 후속 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원도심 재개발에 따른 지역 격차를 해결하고 또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교통 환경 등에 관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자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 이번에는 허종식 후보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직접 담당했던 부시장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장을 하다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주안 2사동의 경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난 뒤에 10년 동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계속 집권했습니다. 꼼짝도 못했어요.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제가 부시장이 돼서 지금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주안 2사동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공무원 설득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부시장 출신인 제가 공무원을 설득해서 2구역, 6구역, 5구역, 4구역, 7구역 등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를 원도심 최고의 상권과 또 원도심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동구의 경우 종림 1, 2지구, 금창지구, 또 아주 금성지구, 하수화평지구 이런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주민들이 손해보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을 가지고 제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서 개발 방안을 확정하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면 따라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분들의 이주 대책도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이걸 담당한 제가 부시장이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설득해서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 입맛에 맞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조합 보시면 저렇게 바뀌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제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제가 부동산 전문기가 10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문영미 후보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지역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도시개발에 있어서 신도시와 원도심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수평으로 맞추는 것이 원도심의 균형 발전입니다. 저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시재생 관련 포럼에서 프랑스 사례를 들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도시의 성장과 쇠퇴를 분석한 결과 몰락해가는 도시는 극장과 같은 문화공간이 떠나고 교육기관, 즉 학교가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징조가 보이면 사전에 지방정부가 나서서 조치를 취했는데요. 지금 동구와 몹시 흡사합니다. 오성극장, 피카디리 극장, 현대극장 등이 없어지고 대건고, 방문여중고가 연수동으로 떠났습니다. 동구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0원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원도심의 균형 발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방법은 투자 재원의 균등한 분배입니다. 신도시에 투여되는 재원을 원도시에도 확보해서 그 확보된 재원으로 문화공간을 부활시키고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주거공간을 확보하면서 원도심의 균형 발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희경 후보 답변하실까요?
네, 원도심의 도약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3대 과제를 혁명적으로 해야 된다. 주거, 교통, 교육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동구, 미추홀 모두에 있어서 이 문제는 곧 지역 모두의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표가 된다 싶으면 이쪽 편을 들었다가 선거 때는 저쪽 편을 들었다가 이런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아주 못된 습관입니다. 저는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 이제는 주민들이 발 동동 구르게 안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 지자체, 전문가,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인천 하모니센터 협의회를 구성해서 머리를 맞대고 갈등을 풀어가는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이 살러오는 원도심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이 살아나야 합니다. 저는 지난 국회의원 4년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원도심에 기울어져가는 교육 여건을 확실하게 변화시키겠습니다. 명품 학교가 있는 명품 특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사통팔달의 교육, 주안역에 광역철도가 정차하도록 하는 GTX B노선역 신설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동구 수문통 물길 복원 사업 이야기입니다. 인천시가 동구 수문통 옛 물길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 의뢰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부터 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죠. 결국 시비와 구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후보들께서 생각하시는 국비 확보 방안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물길 복원 이후에 유지에 필요한 용수 확보 방안과 도입이 필요한 주민 친화 시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문영미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수문통 복원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폐지가 되면서 사업비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수문통 복원 사업은 문화, 휴식,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재정 마련 대책도 없이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내맡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는 아주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다시금 국가사무로 추진되어서 안정적으로 국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문통 복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입니다. 현재 수문통 복원에 대해 반대 의견을 주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주민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문통 복원의 문제는 동구 주민 전체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일방적인 행정 주도의 사업 방식을 지향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이후에 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과 간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전희경 후보 답변해 주실까요? 네, 동구는 바다와 접하고 있는 그런 우리 지역입니다. 근본적으로 동인천역, 수문통, 화수, 만성, 북성포구, 작약도를 연결하는 해양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서 이것이 먹거리, 볼거리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장기 과제이자 또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나 수문통 복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 수질 악화 문제, 악취 문제, 또 유지관리비 문제 등을 들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이 사업의 추진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승기천, 수문통, 그리고 굴포천 같은 경우에는 박남춘 현 시장의 어젠다입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고 반드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풀어져야 합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수문통 복원에 약 380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100% 지방비로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시 그리고 동구의 재정 부담이 크게 됩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어야 진행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지역사업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허정식 후보 답변하실까요? 예, 하천 복원 사업은 제가 인천시 균형발전부시장 때 직접 발표했던 사안입니다. 굴포천을 복원하겠다, 주안의 승기천을 복원하겠다, 수문통을 물길을 뚫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할 때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시민과 함께 가겠다. 즉 시민들의 참여나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저희들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박남춘 시정부의 확고한 철학입니다. 굴포천은 부평 주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이 잡혔습니다. 150억 정도 잡혔는데요. 승기천도 주민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설계 예산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수문통은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주민 동의가 없는 사업은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하면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수문통을 건너 다녔습니다. 수문통은 복원한다고 하면 용수가 필요 없습니다. 바닷물이면 됩니다. 들락날락합니다. 바닷물이. 이걸 복원하고 싶었던 거고요. 또 인천의 사학자들이나 황토 사학자들입니다. 문화예술가들도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인천시가 발표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는 한 인천시는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사업은 추진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미추홀구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미추홀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이 공약 발표 후 후보자들 간의 질문 답변 시간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희경 후보의 공약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원도심, 살러 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해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해제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답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 주거의 문제를 벽화 그려주고 그림 그리는 수준에서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정책적, 입법적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 인천 하모니센터 건립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 조속히 되어야 합니다. 인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이후에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차난 그리고 쉼터 부족, 녹지 환경 부족의 문제, 공해 문제, 주민들의 여가 활용의 문제를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문제 심각합니다. 저는 GTX B 노선이 반드시 주안역을 정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광역철도망의 혜택을 우리 미추홀 구민들께서 인천 시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 정말 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이곳 동구에 송림 로터리와 동인천역을 관통하는 트램을 설치해서 시내버스 몇 번씩 갈아타면서 동인천역에서 열차를 이용하시는 그런 불편함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과제로 인천 지하철 3호선 대순환선을 마련해서 교통을 확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 여건, 교육 경비 지원을 왜 못 받느냐? 지자체의 경비 부족 문제다 이러지만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령을 고치면 됩니다. 해내겠습니다. 여자중학교 신설도 해내고 특성화고 만들어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따 보충 시간에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말씀하신 전희경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 허정식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우리 전희경 후보님 동구에 트램을 건설하시겠다고. 네. 예, 트램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트램을 건설해야 되고 또 예산은 얼마나 들 것 같으며 착공은 언제 하고 완공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트램 건설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평에서 연안부두까지로 이 트램을 신설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송림 로터리와 동인천역을 관통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내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노선 확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험 그리고 지자체와 이 중앙정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선 의원 전희경을 지역에서 선택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이 트램 신설을 해달라라는 문제는 지역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던 문제이고, 이 문제가 선거 때 주로 등장을 했다가 수면 아래로 그렇게 내려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가 어르신들도 많고 고령화 인구도 많고 또 일터가 서울에 있고 이렇게 타 지방으로 있는 이런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이것을 반드시 이번에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해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지자체와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할 예. 것입니다. 허정식 후보 좀 뭐 자료도 가져오셨는데 보충 질문 시작하실까요? 이게 트램입니다. 맞으시죠? 네, 저도 공약을 맞습니다. 했는데 예. 이제 부평에서 송림 로터리를 거쳐서 동인천 거쳐서 연안부두 가는 노선입니다. 이게 제가 부시장 때 검토하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봐야죠. 대신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방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시죠. 시작할까요? 예. 네,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방식은 그분들이 재개발을 원하시면 재개발을, 재건축을 원하시면 재건축을, 그리고 도시재생을 선호하시면 도시재생을 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찬성과 반대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길게는 30년, 40년 된 그런 지역도 있고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커지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인들이 혹은 지자체가 갈등에 끼기 싫다, 그래서 뒷짐지고 있다가 70% 넘으면 그냥 해준다, 30% 해제 절차 받아왔다 그러면 지역 사정이나 주민들의 사정 들어볼 거 없이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해제. 그리고 나서 상대 다른 지역에서 피가 붙었다, 재산 가치가 증식했다 그러면 다시 해달라 그러면 또 그럼 알아서들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면 이 미추홀에도 재개발 지구가 해제되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이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요청들이 이해관계가 조정이 되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분들의 의사에 따른 재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전희경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문영미 후보가 질문하실 차례인데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경인전철은 1899년에 개통된 이래 120년 동안 경인 측의 철도 수송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철길의 도시 단절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이제 지하화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되었습니다. 전희경 후보님 공약에 경인전철 지하화와 관련된 추진 공약이 있습니다. 지역의 오래된 수건 사업인데 언제쯤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전희경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경인 전철, 우리 인천 그리고 동구 미추홀 주민들의 정말 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경인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 내의 이 단절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어떤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수건 사업으로 이 경인
전철을 지하화하면 지상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당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용역비 타냈다, 용역 그냥 들어갔다 하고 하대명년 세월만 흐르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저는 재선 의원이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파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따내야 하고 반드시 그 예산과 주민들의 염원을 통해서 이 경인전철 지하화를 해결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청하고의 이런 협조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앙정부하고의 협조도 필요한데 이 문제는 언제까지 완공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빌공짜 공약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두 텀, 의정활동 두 텀 안에서는 예. 해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희 후보께서 보충 질문 또 해주시죠. 네, 완공 가능한 기간을 두 텀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희경 후보님이 실제로 도화 1동, 도화 2, 3동 그리고 주안 5동에 주안 남북 연결 고가도로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또 내셨어요. 경인전철을 지하화하면 고가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실제로 고가도로의 설치는 경인전철 지하화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약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하시죠. 네, 그 문제는 지금 보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인천시가 발표한 그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든 그리고 경인전철의 지하화든 너무나 큰 대규모 국책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국책 사업이 되는 동안 그럼 주민들은 그냥 앉아서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드린 공약입니다. 지금 고가도로를 연결을 해서 그 동안만이라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내야 연결고리를 지어놔야 경인 전철이 지하화되는 과정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당연히 과정에서 주민들 편익 증대를 위해서 해결을 해내야 될 선행과제다. 그래서 공약이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공약에 대해서도 저는 지하화 되는 동안에도 일반 도로로 이 전환에 따른 이 도시정비는 도시정비대로 조속히 추진은 해내야 된다. 이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큰 과제를 위해서 작은 불편을 언제까지 참고 있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공약의 초점은 큰 과제는 큰 과제대로 과정의 불편은 과정의 불편대로 해소하자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탁월한 공약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자, 이 토론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호정식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고 다른 후보들께서 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기호 1번 호정식입니다. 경인 전철을 지하화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 경기, 인천 해당 지역 의원 또는 후보들이 모두 모여서 공약을 함께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이를 공약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인전철 지하화는 이제 현실화될 것입니다. 승기천 물길을 복원하겠습니다. 승기천 물길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 2만 톤 이상의 물을 흘려보내면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됩니다. 주안산단의 일자리 3반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최근 인천시도 주안산단의 구조 고도화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와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부평에서 송림노터를 거쳐서 동인천, 연안부두로 가는 동구지역에 트램을 건설하겠습니다. 이걸 건설하면 동구지역의 교통난 일부가 해소됩니다. 동인천 북광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북성포구, 만석부두, 하수부두로 있는 해안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인천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성 송월역도 신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추홀구나 동구 똑같이 동구나 미추홀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담당하다 나온 부시장입니다. 동구 미추홀구는 학조가 부족합니다. 다 떠나가서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동구, 돌아오는 미추홀구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여중학조, 남중학조, 학조 만들어내겠습니다. 여성 아이가 안전한 곳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청, 동구청과 함께 안전하고 정말 살만한 구도심, 언도심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갖고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허정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는 문영미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허정식 후보님, 승기천 물길 복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환영할 사안입니다. 예. 그러나 원도심 균형 발전의 전문가로서 보시더라도 승기천 복원 사업보다 더 중요한 지역 개발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승기천 물길 복원 시 하루 2만 톤 이상의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용수 비용과 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관리 주체는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허정식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지역 시작하시죠. 개발이 산적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삶,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인천 하천 이렇게 복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천은 전국의 도시 중에서 도심의 하천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이제 하천을 시민들에 돌려줘야겠다.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고요. 2만 톤은 만수 하수 처리장에서 물은 공짜로 옵니다. 이어오면 됩니다. 약 대략 한 4, 5km 되는데 가져오면 되고 하수 처리장 물이기 때문에 끄트머리 찍은 2급수 정도로 깨끗합니다. 이걸 한 번 더 정화설로 보내기 때문에 괜찮고요. 유지 비용은 서울 청계천 이런 데 비교했을 때 대략 연간 2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사거리에 필러트 공법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또 맥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을 만들어 드려서 거기에 나온 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시민들의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걸 관리하는 주체는 인천시가 하는 게 마땅하다. 또는 사회적 기업이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를 하든 시민들과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후보 보충 질문 또 해주실까요? 예, 지금 관리 주체에 대해서 인천시나 또는 사회적 기업에 맡길까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인천시나 지자체와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이 부분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의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부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부담을 최소화시킬 계획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구청에다가 부담을 주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 하게 되면 시가 부담을 갖겠죠. 또 한 가지는 부담이 적다면 또 필로티 공법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임대할 수 있다면 이익이 남는다면 사회적 기업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으나 구청하고 또 시민들하고 이 부분은 합의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천복은 왜 필요하냐.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모든 게 다 차량이 이루었습니다. 차가 있으니까 도로를 넓혀야 되고 차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하천복이 필요하다. 해서 부평의 굴포천, 주안의 승기천 복원을 생각하게 된 거고요. 수문동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삶, 힐링을 느끼면서 살려면은 그래도 도심의 하천이 필요하다. 전국에서 도심의 하천 하나 없는 유일한 도시가 인천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시장 때 보니까요. 이런 부끄러움은 빨리 해소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선 7기 박남주 시정부가 발표하게 된 겁니다. 네, 이번에는 허정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전희경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허정식 후보님의 선거 공보물을 보면 GTX B 노선의 주안 정차에 대해서 내용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로는 없는데 예. 지금 그 GTX B 노선의 주안 정차는 주민들의 수건이고 또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약속을 해달라는 것에도 약속을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또 약속을 하지 않으셨네요.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주민들의 오랜 수건인 이것을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는지 발언 시간이 다 궁금합니다. 돼서 답변을
저 시작하실까요? 호정식 후보. 제가 그럴 줄 알고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혹시? 인천시 공식 자료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철구 주민 여러분, 정말 저는 주안역 GTX B 노선만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는 사람입니다. 유정복 전임시장 때 인천시청역과 주안역 두 군데를 놓고 영역을 했습니다. 어디가 적지냐? 3번 다 주안역이 적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유정복 전임시장께서는 시청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걸. 주안역이 적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마지막 기본계획 때 주안역을 검토해 주겠다. 기본계획마저 다 마치고 나갔습니다. 자, 이게 2018년 5월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국회에서 한 토론의 내용입니다. 우리 전희경 후보님 말씀하셨던 개종수 GTX B 노선 주안역 유치 추진위원장께서 물어본 겁니다. 주안역에 정차할 수 있습니까? 자, 국토부 관계자 인천시가 요구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므로 변경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공식 발표입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유정복 전임시장이 묻고 싶습니다. 왜 적지가 주안역으로 나왔는데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저렇게 시정력 결정을 했는지 분하고 억울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힘이 없어 당한 겁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불합리함을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전희경 후보 보충 질문 하시죠. 네. 그 공보물에 있다고 하신 내용은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 주민 소외 부분을 말씀하셨지. 그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안 하신 걸로 봤고요.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못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주신 그 공문 이후에도 공문이 더 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 시에 주안역 정차를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재개발 문제에 있어서 발언 시간이 끝나서 네. 허정식 후보 1분 30초 동안 보충 답변 예.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때 검토하겠다. 이게 있습니다. 공문에. 그 기본계획 수립을 유정복 시장한테 했습니다. 이제는 현재 기본계획 실시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에요. 설계 중일 때는 그동안 나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건 맞습니다. 자, 기본적인 실시 설계 때 항목이 70 몇 가지가 됩니다. 검토할 사항이. 자, 70 몇 가지 중 50 몇 번째인가에 그동안 민원으로 됐던 주안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는 10,000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자, 주안역 다시 돌아갑니다. 주안역과 인천시청역에 대해서 저희 때 한 게 아니고 유정복 전임시장 때 3차례에 걸쳐서 인천발전연구원, 철도연구원 이런 곳을 통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3번 다 주안역이 적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인천시청역으로 유정복 시장님이 결정을 하셨느냐? 첫째, 인천시청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두 번째, 중앙공원 밑을 통과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다. 이 이유였습니다. 제가 현직 부시장 출신입니다. 제가 다들 다 뒤져봤습니다. 기재부, 국토부에 다 확인했습니다. 노선 변경이 1%の가능성이 있었으면 제가 주안사입니다. 포기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 전현직 시장 정치인들끼리 쓸데없는 싸움이 되고 더돌리고 싸움하는데 10년 걸립니다.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또는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부시장 출신이지만 꼭 참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래서 홀대받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미추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미추홀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토론회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우리 후보자들께서도 이제 시간이 조금씩 안 지켜지기 시작하시는데 시간 잘 지켜주시고 다른 후보가 이야기하실 때 뭐 함께 이야기하시는 거는 가능한 한 좀 피해 주시고 본인의 발언 시간대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문영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후보 준비되셨으면 공약 발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정치,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 패권과 편법에 반칙을 일삼는 거대 양당 정치는 이제 퇴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편에서 원칙을 지키는 그런 정당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재난과 전 국민의 사회재난에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100만 원 지급해야 합니다. 이제 재난은 대형화되고 한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난과 관련해서 이것을 대응하는 대응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착취와 성범죄는 우리 국민 모두를 분노케 했는데요. 저 문영미도 범국민적인 공분에 더 크게 공감하면서 정의당의 공약인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온라인 성범죄 방지 및 처벌법을 원포인트로 처리를 해달라고 20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을 닮은 정치, 지역을 닮는 정책으로 동구와 미추홀구를 살리겠습니다. 원도심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을 되살리는 교육혁신지구나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서 원도심을 되살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순환센터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하고 지역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내어서 이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업종별 네트워크와 공유 경제를 활성화해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지역 경제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문영미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는 전희경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문영미 후보님도 GTX B노선 주안 정차를 공약으로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유정복 시장에 이어 박남춘 시장이 시장을 하면서 사실 이런 문제는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만약에 박남춘 시장이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기본계획 수립에 이 문제를 넣도록, 더더군다나 추진위가 이 BC 검토를 새롭게 이렇게 한 결과 더 높게 나왔는데 그걸 안 한 부분,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문영미 후보 답변하실까요? 예, 아까 그 부분은 충분히 허정식 후보님이 답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사업이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와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주민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방침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GTX B노선이 주안역을 경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서울로부터 역차별 받아왔던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방안으로도, 또 원도심과 신도심을 가르고 있는 이러한 단절의 역사들을 좀 끊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희경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실까요? 네, 문영미 후보님은 주안역, 시민공원역, 석바위역 시장을 연결해서 대형 상권을 형성하자는 그런 공약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안역하고 시민공원역 그 지하상가를 연결해서 이것을 지하에 이제 상권도 살리고 연결 통로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좀 주차편이나 이런 것들, 또 지하로 이 문화를 좀 내려가게 이렇게 하자는 건데 상권 형성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답변하시죠. 네, 이미 저는 남구 의원 시절에 아트 에비뉴 27이라고 하는 문화 공간을 그 지하상가 끝쪽에 마련을 했습니다. 제1시장과 같은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요. 실제로 이 지하상가가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크게 이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가가 생겼죠. 그래서 남구의회에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사들여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뭐 또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요.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부평 지하상가처럼 크게 대형 쇼핑몰을 만들게 되면 실제로 지하에는 음식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의 먹거리는 상권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에서는 쇼핑을 하시고 그분들이 다시 지상으로 오셔서 먹거리 타운을 찾게 되신다면 자연스럽게
지상과 지하가 대형 쇼핑타운을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상과 지하가 다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벤트 같은 것을 통해서 동시에 어떤 5일장 같은 부분들을 마련하는 사업들도 진행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끊어져 있는 부분들을 연결하고 대형화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문영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허정식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아까 주한역 GTX B노선 때 제 목소리가 높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 이번에 전염병 보니까 이 정의당 공약 중에서 정말 눈에 띄는 게 공공의료기관 확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던데 좀 좋은 의견 주시면 저도 뭐 인천시 부시장을 최근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안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문영미 후보 답변 시작하실까요? 네, 일단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뵈면서 들었던 얘기들은 소상공인들, 정말 자영업자들은요, 작년에 비해서 뭐 3분의 2 이상이 정말 매출이 다 떨어져서 가게 문을 닫거나 아니면 열어도 금방 들어가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향이 더 과감해지고 집행이 신속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기본 재난 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줄 서면서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해고를 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해고 없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와 관련되어서는 실제로 이것이 장기화되면 수용하거나 그런 공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의료진들이 얼마나 버텨주실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 병원이라든가 국립의료원들 같은 부분들을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허정식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해주실까요? 같은 걸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천 지역 각 단체들이 제가 부시장 때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공공의료기관 확충할 때 인천 적 십자병원을 매입해서 제2의 의료기관을 쓰는 게 어떠냐. 또 하나는 서북부 쪽에 하나를 신축하는 게 어떠냐. 금단 쪽이나 기양 쪽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어떠세요? 어느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인천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연수구 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외국에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기재부가 감염병 전문 병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천 지역에서 지금 인천 의료원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다른 권역, 특히 인천공항과 맞닿아 있는 그런 권역에서 이런 감염병 전문 병원이 세워져야 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다시 저희는 추경해서 우리 정부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회도 어느덧 종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후보자 개별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개별 질문은 1분 30초, 보충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과열되기 쉬운 그런 코너인데 가능하면 이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후보자에 대한 상호 비방이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허정식 후보에게 먼저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식 후보께서는 먼저 문영미 후보에게 30초 이내로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GTX B노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영복 시장님 때 3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주한역이 3번 다 적지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다 몰랐었거든요. 부시장님 저도 몰랐으니까요. 실제 모르셨죠? 네, 몰랐습니다. 자,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GTX B노선을 주한역으로 유치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정말 우리 서민들에게 또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안정한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 정부가 계속 시장이 바뀌거나 또는 구청장이 바뀌거나 이럴 때 같은 아주 좋은 정책들이 지속되지 않거나 또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의사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것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는 부분들은 고쳐져야 합니다. 행정부가 그것은 잘못한 것이죠. 유정복 시장이 그런 결정을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인 우리 허정식 후보님께서도 모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시정부와 기본적인 기초 단체에서도 나타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보로 나서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정치는 당연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투명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문영희 후보 답변에 대해서 허정식 예. 후보 이게 만약 보충 질문 되돌리려면 정부가 결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천시 의견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역으로 해야 되는데 인천시 철도망 계획에 넣어야 되고 국가 철도망 계획에 넣어야 되고 예비 타당 조사 다시 해야 되고 주민동의 받아야 되고 20년 걸릴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 내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같이 우리 이 지역에서 정치하시니까 이런 부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서로 힘을 좀 보태주십사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문영희 후보 이번에는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과 제도를 펼치려고 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우리 주민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국회에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고 있죠. 20대 국회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정치를 하면서 이번에도 또 비례 유성 정당을 두 정당이 만들었습니다. 정말 민주주의를 이렇게 파괴할 수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 국민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허정식 후보가 전희경 후보에게 30초 이내로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저는 재개발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희경 후보님 고생 많으시죠? 요새? 네. 그 주안 이사동을 포함하여 뭐 금송지구 또 하수아평지구 또 송림 1, 2지구 정말 재개발 산적한데 인천시 공무원 설득시킬 자신 있으신지 하고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에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왜 미래통합당이 이 주안에서 30년 동안 집권했는데 그동안 한 가지도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전희경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제가 허종식 후보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허종식 후보께서는 균형발전 정무부 시장을 박남춘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부시장 하실 때 미추홀구의 8개 구역에 대해서 이 정비구역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면은 재개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재개발이 이게 정말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부시장 하셨을 때 이렇게 재개발 지구가 해제될 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주민들을 얼마나 만나셨고 그분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떻게 들으셨기에 그동안 부시장 하시면서 이렇게 그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가 될 때 그토록 가만히 계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재개발 재건축 하시겠다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다시 실행하는 것에 이어서 재개발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을 개별 아무리 허 후보께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본인이 속한 정권의 자당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일 이거 되겠습니까?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허종식 후보님의 솔직한 네. 입장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허정식 후보의 보충 질문 이어지겠습니다. 뭔가 시간은 30초입니다. 잘못하시는 건데요.
초과 이익을 나눌 만한 곳이 주안에는 없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8군데 해제를 유정복 시장님도 모든 절차를 다 끝내놓고 당시 미추홀구 의회가 미래통합당이 다수였습니다. 거기 의견을 다 받아서 절차를 다 끝내놓고 사인만 남겨놨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행정부시장님 사인한 거는 맞습니다. 다 정리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에 대해 논쟁하고 싶지 않으나 모든 절차는 유정복 책임시장한테 다 끝내놨었다. 그리고 사인한 것은 행정부시장이 맞다. 자, 이에 대한 진희경 후보의 그 답변 이번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주민들 간의 이해가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 조정자로서의 정치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은 전부 전임 시장 탓을 하고 본인께서는 정무부시장,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시절에 다 내가 계획했으니까 그 다음엔 다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부시장으로 들어가셨을 때 새로운 시장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만약에 전임자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주민 편에 선 그런 그 정무부시장의 본연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 날 데가 없다라고 단언하셨는데 그런 단언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민 기대가 매우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서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잠시 후에 또 발언 시간이 있으니까. 자,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문영미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전희경 후보에게 먼저 문영미 후보가 질문하실까요?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젊은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사고로 죽었습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잘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셨어요.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희경 후보 답변 1분 30초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먼저 그 산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정말 깊은 애도의 말씀을 표합니다. 김용균 씨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이후에도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법이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막으려면 저는 위험을 다루는 직종일수록 오히려 전문화, 고도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오히려 위험을 다루는 그런 아주 정말 아슬아슬한 일을 오히려 전문화,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막는 식으로 이 법의 내용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론이 뜨거울 때 국회가 가장 쉽게 택하는 길이 바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만능 해결사처럼 입법으로 뚝딱뚝딱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후에도 우리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산업 현장에서 재해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말 풀어내는 방법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위험 자체의 근원적인 해결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소신 투표를 네. 한 것입니다. 문영미 후보 보충 질의 있으시죠? 네. 근원적인 해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전문화 고도화, 위험을 다루는 직종의 전문화 고도화로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법을 다루시고 계셨고 실제로 그 법은 다른 같이 있는 공당의 다른 의원들도 통과를 시켰던 법이고 찬성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전희경 후보님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뭐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반대 의견을 던지셨어요. 전희경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입니다. 당론 중요하지만 반드시 당론대로 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산업에 있어서 안전의 문제는 전문화 고도화로 풀어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지금 2인 1조의 안전 수칙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목숨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 2인 1조의 문제마저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근로 현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화하고 이런 비용 발생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비용 절감해 보겠다고 2인 1조의 안전수칙마저도 지키지 않는 이런 데서 촉발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으로 그때 당시에 여론에만 그냥 따라가지고 그냥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하는 방식은 앞으로도 저는 국회에서 반드시 지양되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영미 후보가 허정식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허정식 후보님, 2017년 개통한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예. 인천에서 김포 구간 지하터널 공사로 인해서 동구에 삼두 1차 아파트 주민들이 건물 붕괴를 호소했습니다. 예. 위험을 호소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허 부시장님이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으로 일하고 계셨을 때예요. 예.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예. 어떤 중재 활동을 하셨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이에 대해서 허정식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제가 부시장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이제 양봉이 돼서 차가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삼도 아파트 주민들이 억울합니다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봐도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들 집 밑으로 40m 지하로 차량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재건축한다, 재개발됐을 때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두 번째는 흔들거립니다. 이게 미세하게. 계속 흔들리니까 집이 금이 가고. 제가 당시 건축을, 공사를 했던 포스코 건설에 돈을 내고 삼도 아파트 주민들하고 인천시가 정밀 진단 기간을 정해서 한번 안전진단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주민들은 자기들이 한번 재판으로 풀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시자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요새 주민들 만나서 제가 설득을 하고 또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가 푸는 게 맞다.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에서 삼도 1차라든가 그쪽에 동굴 지나간 터널 밑에 주민들, 교회도, 이 가정집도 다 금이 갔습니다. 이걸 방치하는 것은 인천시도 국토부도 잘못이다. 제게 주민들이 국회의원으로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국토부 가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주민들 고통을 해소해 줘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정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영미 후보 보충 질의일까요? 예, 답변 고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삼도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보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거 지역이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5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와 인천시의 문제를 넘어서 국토부의 문제라고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허정식 후보 보충 답변 예, 1분에 걸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참 길이 지나가면 동네가 발전하는데 동굴은 그냥 지나가기만 합니다. 그것도 지하로 지나가서 주민 재산권이 침해받고 주민 안전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동굴을 지나간 다음에 출구 입구가 있어서 동구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재산권을 또 동구 주민들에게는 교통의 편리함을 줘야 되거든요. 둘 다. 그 부분은 인천시 제가 부시장 때 해보니까 인천시가 결정 권한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를 저희가 만나서 설득을 해서 법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또 동구 끄트머리쯤에 출구와 입구를 뚫어서 교통 난이 없도록 해주는 게 맞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을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전희경 후보가 허정식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허종식 후보님의 예비 홍보물을 보면 이렇게 일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를 적어 놓으셨는데 이 일들이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석바위 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예. 이거는 소상공인 정책과 소관이고 주한 네.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관 사업. 이건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추홀구 배드민턴장 시설보강 사업은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네. 이 세 개 관은 전부 행정부 시장 그렇습니다. 관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무부 시장 관할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네, 질문의 무엇을 취지는- 근거로 질문의 이렇게 취지는 뭐 본인이 전달이 된것 하셨다라고 같습니다. 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허정식 후보 답변 시작하시죠. 역으로 1분 30초 설명을 동안 하실 수 드릴게요.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여러 군데 시설 개선 비용은 인천시 특별교부위원회 게 있습니다. 그걸로 2억을 들여서 하게 되고 그 수봉공원에 있는 수교 클럽은 시설 개선 비용 3억 원, 또 문학산 주차장에 있는 문학산 클럽은 연경산 클럽이죠. 거기는 3억 8천. 이런 부분은 인천시 특별교부로 나간 겁니다. 그거는 행정부 시장이나 정무부 시장 필요 없는 거고요. 공영주차장, 석바위 공영주차장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나서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쪽하고 인천시 가장국장을 보내서 인천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시비를 넣고 국비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다. 이때 홍일표 의원님도 좀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된 거고요. 노인문화센터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나서서 이게는 어르신들이 사는데 이게 이 뭐라고 그럴까 이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노인문화센터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저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어서 인천시 요청을 해서 인천시가 예산을 잡아서 하게 된 겁니다. 예, 전희경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제 과장 전결 사안도 있고 이래서 내가 무엇을 했다 그러려면 명확한 근거와 자료, 그다음에 결제 라인에 있었는지 이 관여, 건의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는지 정확한 절차와 문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이게 허위 사실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한역 정차 GTX B 노선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허정식 후보 보충 답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1분입니다. 제가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입니다. 정무만 맡은 게 아니죠. 균형발전을 맡기 때문에 인천시 구도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다 저한테 보고가 옵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시장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누구에게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 또 제 지역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자, 그 노인문화센터라든가 또 공영주차장 건의가 다 들어옵니다. 저한테. 그럼 제가 노인과나 또는 소상공인과를 보내서 검토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제가 하다 나왔다. 그리고 다 확인까지 합니다. 예산이 얼마 집행되는지까지. 그렇게 한 거고요. GTX B 노선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종복 전임시장한테 여쭤보십시오. 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전희경 후보가 문영미 후보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문영미 후보님과 저는 교육 문제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우리 저 동구 미추홀구의 교육의 열악성, 그리고 그것을 위한 그 재정 확충 문제, 그리고 시설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공약을 거셨는데 이 재정 확보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마련을 하실 생각인지 여쭤봅니다. 문영미 후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1분 30초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전희경 후보님과 저는 좀 다릅니다. 공약이. 저는 여중고 신설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공약에. 실제로 그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육위원을 하신 전희경 후보님이신데요. 우리의 교육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쟁을 떠나서요. 협력을 배우는 그런 교육이 돼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구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교육 재정이 없어서 교육부에서 특별 교부금이 0원입니다. 이렇게 그나마 원도심인데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불평등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신지 모릅니다. 이런 지점에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자체 장의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 왜 우리 같은 원도심은 이렇게 교육비조차도 영원으로 우리는 받을 수 없느냐라고 가서 말을 해야 되겠죠. 중앙정부에 가서 얘기해야 합니다. 예, 그런 지점에서 교육특구 말하자면 집중해서 그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마을의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희경 후보 보충 질의 해주실까요? 네, 조국 사태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반칙과 특권이 얼마나 문 정권의 DNA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기념비적 사건이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조국 사태에 있어서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문영미 후보께서는 이 사태를 보면서 정의당의 당원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문영미 후보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 당원으로서 생각은 다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두 거대 정당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그동안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셨습니다. 두 후보 책임 많습니다. 20대 국회 뭘 하셨습니까? 선거제도가 개혁돼야지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맞아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 국민을 닮은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들을 지킨 것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는 하셨습니까? 저는 두 후보에게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조국 사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중요한 거, 일꾼을 뽑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 두 거대 정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질문과 답변 토론을 마쳤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거 조금 답변이 미진했다. 아니 이거 조금 더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께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한 분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의당 문영미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동구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정의당 기호 6번 문영미입니다. 저는 미추홀구에서 12년간 구의원을 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필요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보람도 컸지만 구의원으로서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았습니다.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법률과 조례의 테두리가 답답했습니다. 정치인이 바뀌어도 삶은 그대로인 이유, 법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의당 국회의원이 되어서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칙을 지키는 정당, 국민 편인 정당 꼭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는 정당입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고 노회찬 의원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을 닮은 정치, 국민 편인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넘어 국민을 믿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의당 기호 6번 문영미에게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전희경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권 지난 3년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없이 위대하셨고 문재인 정권은 한없이 무능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한 코로나는 우리 국민들께서 의료진께서 최선을 다해서 견디고 또 막고 있지만, 그러나 우한 코로나보다 어쩌면 또 더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경제 코로나는 아무리 우리가 버텨볼래도 버텨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한다, 계속 이렇게 쭉 가라,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아마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국민들께서 깨어있는 국민의 힘,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선거이자 국민의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며 지켜오셨던 국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과 인천 그리고 동구 미추홀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인천을 배우고 인천을 사랑하면서 제가 약속드린 주거, 교통, 교육 현안 문제들을 꼼꼼하게 열정과 패기를 가진 참신한 젊은 일꾼으로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이 되고 주민의 발이 되어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고 앞서 일하겠습니다. 인천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대한민국을 구해준 매우 귀한 곳입니다. 이번에 다시 우리 인천 동구 미추홀에서 대한민국 살리는 투표 반드시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허정식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구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인천에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충청도 아가씨와 주한 고려식장에서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제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곳이 인천입니다. 우리 인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수동에서 동인천역 북광장까지 걸어가서 양키시장에서 청바지를 사 입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과연 인천 우리 구도심이 발전했나 안타깝습니다.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했던 제가 한번 책임지고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주안 도화동은 동네 사람이 이 동네에서 터전을 잡고 사는 사람이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동구는 서정아 의원 이후에 지금까지 명맥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40년 넘게 살고 있고 그것도 원도심에 살고 있는 저를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했습니다. 인천시 원도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동네 사람을 한번, 인천 사람을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제가 약속한 것을 못 지키면 제 집이 주안 2동 주민센터 이쪽에 있는 휴먼빌 아파트 506호 삽니다. 찾아오십시오. 항의하십시오. 항의하시면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런 항의를 받지 않도록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국회는 싸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필요한 곳입니다. 준비된 사람, 이 일할 사람, 쭉 해온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면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인천, 정말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 동구와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투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장의 주인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일입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인천 미추홀구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와 미추홀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상욱 후보의 방송 연설이 진행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자, 모든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투표 여러분들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건강 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순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